여러분들은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혹은 바다에 자주 가시나요?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면 바다에 놀러 가기도 하는데요. 바다에 가면 가끔씩 잠수복을 입은 해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해녀가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해녀의 수는 얼마 남지 않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해녀는 일반적으로 제주도나 부산 그리고 남해연안이나 동해연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들어 해녀를 만나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인들도 좀처럼 보기 힘든 해녀가 전 세계 패션 디자이너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디자이너 이청창이 뉴욕 패션위크에서 해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만의 눈으로 해석한 아름다운 해녀의 요소들을 녹여낸 해녀복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전해주었고 어머니가 딸에게 전해주었던 정신과 용기는 소녀에게 차갑고 깊은 물에 대한 두려움보다 푸른 바닷속 새로운 세상을 탐구하는 설레임을 안겨주었고 거친 파도 속에서 소녀를 지켜주었던 방패이자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날개가 되었다 라는 문구로 출발한 이청청의 패션쇼는 해녀의 잠수복이 모던한 폴라넷 블라우스로 재해석되었고 파도로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샹티와 니트 레이스는 해녀의 전통 스타일인 레이어링 기법과 결합해 스웨트 셔츠와 랩 스커트로 진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바닷속 해녀들의 도전 정신과 용기를 표현하는 찬란한 네온, 해안의 오르막을 따라 피어난 밝은 보라색, 흩뿌려지는 파도의 청록 등으로 해녀가 바다를 통해 느꼈을 컬러들을 가미해 팔레트를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녀들의 여성 에너지를 담은 이번 패션쇼는 하이엔드 패션의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슈즈와 3D 프린팅 디자이너 이소연의 모자 등으로 해녀라는 컨셉의 주제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이색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뉴욕 컬렉션에 대해 이청청 디자이너는 해녀의 도전 정신과 삶의 에너지, 미지를 향한 탐험과 자아, 독립적인 그녀의 어드벤처한 이미지는 라이의 브랜드 정체성과 일맥상통한다라며 패션쇼 도입 후의 음악 선정부터 새로운 소재, 바닥속 컬러와 수면이 어른거림 그리고 하늘의 청량감까지 라이의 컬렉션에 녹여내고자 했다는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유산이자 세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해녀를 뉴욕 패션위크를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에 참가한 보그와 글래머 또 하이페스트 등 현지 주요 패션 매거진 관계자들과 패션 전문가들은 극찬을 보냈습니다. 해외 프레스 바이어들은 해녀들의 강인함과 그 에너지가 신비롭고 아름답다. 그것을 잘 녹여낸 이청청 디자이너도 대단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해녀복 패션쇼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패션 브랜드 프리는 패션위크에서 제주 해녀를 모티브로 한 의상과 소품을 선보였는데 엄청난 화제가 되어 해당 콜렉션의 의상은 최대 1157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제주 해녀의 복장은 잠수복 형태의 모자, 망사 스타킹과 해초 더미를 연상케 하는 구두, 그리고 그물 주머니를 담은 핸드백 등으로 하이 패션으로 재탄생되어 나왔습니다. 프린의 디자이너는 유명 패션 잡지 보그 영국판과 인터뷰에서 한국 제주도 해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들은 런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사진전을 통해 해주 해녀를 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해녀의 강인함과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에서 에코페미니즘 정신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은 환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을 결합한 세상으로 디자이너는 인터뷰를 통해 제주 해녀는 아시아의 아마존 여전사 같았다며 자연과 공존하며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프린의 제주 해녀 패션쇼를 두고 친숙하면서도 너무 신비롭다, 이상할 줄 알았는데 너무 예뻐서 놀랐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또 패션쇼에서 한글도 등장해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모델이 착용한 가방에 한글로 긴장하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긴장하라는 문구는 해녀의 강인함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여 패션쇼를 위해 한국어에게도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그 깊은 뜻까지 헤아려 가방에 문구에 넣는다는 것은 한글을 쓰는 한국인도 어려운 일입니다. 프린이 감명받았다던 런던 국립 해안박물관의 사진전 또한 한국의 김현선 사진작가의 해녀 시리즈였습니다. 그녀는 20년 가까이 상업사진가로 활동해오다 자전거 여행차 우연히 들른 제주도의 우도에서 해녀를 보고 그때부터 줄곧 해녀들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물질을 끝내고 무트로 올라와 앉은 할머니가 허리에 납을 풀고 조끼를 벗는데 가까이에서 해녀를 처음 본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고 합니다. 갓 물질을 마친 듯 축축한 볼에 수경 제국의 선명한 모습과 턱 끝에서 짠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 멋을 부린 패션 또한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렌지색 혹은 검은색 고무 옷을 입고 주인을 막기 위해 덧입은 꽃무늬 조끼와 고운 빛깔의 도시와 장갑, 알록달록한 양말과 고무신,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엄청난 감명을 주었습니다. 자기 몸만한 망사리와 퇴화을 어깨에 척 걸치고 긴 작사를 움켜쥔 이들의 모습에 생의 고단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고 강인한 정신이 깃든
빛나는 아우라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해녀들은 실제로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오로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소 마스크 없이 수심 10m 내외로 오가며 물질이라는 특수한 노동을 하는 직업입니다. 해녀들은 집안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하루 7시간 정도의 긴 시간을 잠수하며 잠수병과 이명 그리고 저체온증을 달고 잡니다. 이 병들은 인간에게 상당히 위험한 병들로 해녀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직 해녀 할머니는 물질을 하다 보면 바닥에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정신이 아득할 때가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며 이때 정신을 놓게 되면 바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잠수할 때가 물에 떠오를 때 숨을 내뱉는 소리를 생과 사의 경계라고 표현하거나 생애 최후의 날숨이라고 했습니다. 해녀들의 노래인 해녀가의 가사를 보면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히 없는 해녀들 비참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마다 저물결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은은하게 젖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해봤으나 버는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이른 봄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조선각처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관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간다. 가히 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라는 가사로 해녀들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잘 녹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해녀가는 해녀들의 고단한 삶뿐만 아니라 항일 의지가 투철하게 담긴 노래였습니다. 해녀가는 1932년 6월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제주 해녀 항해 투쟁을 은밀하게 뒷받침했던 우도 출신의 강관신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국천년 강관순 씨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항일투사의 한 사람입니다. 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우도의 해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 노래를 부른 해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노래를 알고 있는 나이 지긋한 해녀들은 이 노래를 일제강점기 시절 야학에서 배웠고 야학 선생은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냐는 말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합니다. 해녀가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시 해녀가를 부른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항해 정신이 뛰어났던 우리의 서민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할 용기가 있었기에 해녀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해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시대의 해녀를 상상하니 물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일하고 무트로 나오면 일본인들의 같은 수탈과 핍박을 버텨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해녀의 집안은 보통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딸이 태어나면 날에 이어서 또 해녀질을 해야 하기에 이 힘든 해녀짓을 시킬 수 없으니 차라리 아기를 죽도록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민요도 있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죽인다는 민요가 있을 정도로 힘든 해녀를 핍박하고 수탈했던 일본.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나감에도 항일 운동을 위해 힘썼던 해녀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이고 해녀들에게 숭고함과 강인함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강인한 정신이 필요했던 해녀는 2013년 12월 문화재청에서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많은 힘을 썼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아마라는 일본의 해녀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며 한국의 해녀는 일본 해녀에게 기술을 배워간 것이라며 우기며 일본의 해녀 문화를 국가의 브랜드로 글로벌 마케팅을 시도하며 한국의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해녀와 한국의 해녀는 기술적으로 서로 다르게 한국의 해녀 등재와는 아예 무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저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의 패션계까지 한국의 해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따위에게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일본의 아류작이라고 했던 일본에게 한국의 해녀 문화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과 정부는 해녀들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해녀라는 하나의 직업으로 보지 말고 인류 문화유산으로 보고 그녀들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